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조쌤입니다. 오늘은 제곱근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아마 학교에서 배웠지만 이해가 잘 안 돼서 이 영상을 보는 중3 학생도 있을 거고, 아니면 선행을 하다 보니까 제곱근이 뭔지 몰라서 이제 이 영상을 볼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 영상은 완전 초보용입니다. 기초 영상이고요. 그래서 제곱근의 뜻부터 일단 한번 설명할 거고요. 제곱근의 뜻, 그리고 이제 이거를 기호로서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뭐 문제집이나 혹은 뭐 교과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지 그 표현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문제도 풀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곱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제곱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어야 해요. 제곱이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2의 제곱은 뭐죠? 2의 제곱. 대답하셔야 됩니다. 4죠. 그죠? 2를 두 번 곱하면 4예요. 제곱이라는 거는 같은 수나 문자를 두 번 곱하는 걸 제곱이라고 하죠. 그래서 2 곱하기 2는 4. 그죠? 그러면 a의 제곱은 뭐죠? 그냥 a를 두 번 곱한 거니까 a 곱하기 a니까 우리가 a 제곱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근데 제곱근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 사실 여기 근이라는 요 근자가 한문으로는 뿌리근입니다. 뿌리근. 그러니까 제곱이 됐는데 그것의 원래 근본 뿌리로 돌아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이제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4의 제곱근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뭔가를 제곱했을 때 4가 되는 수가 무엇이니? 그게 바로 4의 제곱근이라는 거예요. 요 네모가. 뭘 똑같은 걸 두 번 곱하면 4가 됩니까? 아까 2 있었죠? 네모가 2도 되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또 뭐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2도 됩니다. 마이너스 2를 두 번 곱해도 4가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4의 제곱근이라는 거는 2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만약에 그러면 16의 제곱근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제곱근이라는 것은 제곱의 뿌리를 찾아서 16인데 뭔가를 제곱했더니 16이 된대요. 그 뭔가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뭘까요? 네모는 4, 4, 16이죠? 또 있습니다. 뭐가 있죠? 마이너스 4가 있죠. 아하. 지금 문제를 두 문제밖에 안 풀어봤지만 예시를 뭔가 제곱근은 항상 두 개인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바로 문제 느낌 한번 가볼까요? 어떤 자연수의 어떤이 아니라 모든 자연수? 사실 0도 포함해야 돼서 0부터 시작합니다. 음이 아닌 정수라고 할까요? 음이 아닌 정수에서 다시 말하면 0부터 1, 2, 3 이런 숫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숫자들의 제곱근은 항상 두 개다. 옳은 말일까요? 옳지 않을까요? 정답은 옳지 않습니다. 왜요? 물론 아직 여러분들이 뭐 2나 3이나 이런 것들의 제곱근은 몰라요. 근데 이제 0만 좀 봅시다. 0만.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낸 거고요. 0의 제곱근을 물어봅니다. 0의 제곱근.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제곱하면 0이 되지? 무엇을 제곱하면 0이 되지? 근데 0은 0밖에 없어요. 그죠? 0을 두 번 곱해야 0이잖아요.
똑같은 수. 0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2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0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2개가 나올 겁니다. 제곱근이. 좀 미리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죠? 근데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 좀 궁금한 점이 생길 거예요. 선생님, 4의 제곱근은 뭐 2랑 마이너스 2 이해했어요. 뭐 16도 이해했어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여기에서 2나 3은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게 사실 질문이 좀 생겨야 돼요. 그래서 한번 저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의 제곱근은 무엇일까요? 이 문장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수인지는 모르지만 얘를 제곱하면은 2가 돼야 된다. 근데 뭘 제곱해야 2가 되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런 숫자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입니다. 마치 파이와 같은 그런 숫자예요. 파이는 3.14로 끝납니까? 뒤에 엄청나게 많이 숫자가 있잖아요. 그죠? 사실 네모도 무언가를 제곱하면 2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그 숫자가 존재해요. 뭐 대략 네모는 1.414 어쩌고 저쩌고예요. 근데 이게 진짜로 맞아요, 선생님? 이라고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제가 계산기를 잠깐 켜볼게요. 계산기 짠, 봐봐요. 1.414 곱하기 1.414는 1.999 거의 2에 가깝습니다. 그죠? 물론 1.414 뒤에 뭔가 숫자가 더 있어서 더 길게 하면 1.999999999 이런 느낌이 나와서 2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기호입니다. 그래서 만든 기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숫자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 루트라는 이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루트 2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처음 보시죠? 드디어 루트를 배웁니다, 여러분들. 루트. 제곱근 영어로 하면 루트예요. 그래서 이 루트 2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이 루트가 있다는 것은 루트 2를 그럼 2번 곱하면 뭐가 된다? 2가 된다. 그런 수라는 거예요. 이 루트 2라는 게. 물론 이게 실제로 1.414 얼마 이런 거예요. 아니 근데 선생님 그럼 1.414 이거 어떻게 찾아요? 물론 학교 뭐 문제집이나 교과서에선 잘 안 나와 있긴 한데 제 영상엔 있습니다. 네,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일단은 요 정도까지 이런 숫자다. 루트 2라는 게 이걸 만든 이유가 이런 거를 표현하려고 만든 거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루트 3을 답을 말해버렸네. 미안합니다. 3의 제곱근은 무엇일까요? 3의 제곱근은 무엇이다? 뭔가를 2번 곱하면 3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무언가를 어떻게 찾죠? 못 찾죠. 쉽지 않아요. 뭐 1.7 얼마 막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숫자지만 이거를 기호로서 루트 3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세모는 루트 3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표현되는 겁니다. 표현. 이해되죠? 그래서 얘도 루트 3의 제곱근은 뭡니까? 그러면 플러스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루트 3도 2번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3 2번 곱하면 부호가 플러스가 될 거고 루트 3은 2번 곱하면 3이 되게 하는 그런 수예요. 이해되시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곱근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루트가 이럴 때 쓰인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그럼 하나 더. 이번에는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할 거예요. 루트 5는 그럼 어떤 수입니까? 라고 했을 때
물론 여러분들이 루트 5요? 제가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실제로 찾으면 뭐 2.1 얼마 이렇게 막 나올 거예요. 2.2였나 1이었나 그럴 겁니다. 근데 물론 제가 바라는 거는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루트 5라는 숫자는 이게 대충 이런 숫자인데 어쨌든 루트 5를 두 번 곱하면 뭐다? 5가 된다. 그런 역할을 하는 수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때 쓰이는 게 그 루트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뭐 2의 제곱근은 뭐 풀마 합쳐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풀마 루트 2. 3의 제곱근은 풀마 루트 3. 그럼 4의 제곱근은 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연히 뭐 규칙 보이네요, 선생님. 뭐예요? 풀마 루트 4. 맞습니다. 하지만 맨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4의 제곱근이 뭐죠? 뭔가를 제곱하면은 4가 되는 숫자인데 그 네모가 뭐죠? 2랑 마이너스 2였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겠지만 얘랑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루트 4랑 2랑 같고요. 마이너스 루트 4랑 마이너스 2랑 같다. 이런 것까지도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곱근이라는 게 뭔지 이제 이해가 됐다면 이제 교과서나 문제집에서는 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요. 처음에 이런 말이 보통 많이 있어서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A의 제곱근은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X제곱은 A. 우와,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X의 제곱근을 찾고 싶은 건데 그 X의 제곱근이 뭔지 모르니까 나는 그 제곱근을 X라고 세팅을 한 거예요. 근데 제곱근이라는 것은 얘를 제곱하면 뭐가 돼야 돼요? A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보고 뭔가를 제곱했더니 A가 됐다? 그러면 이 X는 A의 제곱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요거를 이렇게 편리하게 수식으로 바꾼 겁니다. 이해되죠? 만약에 뭐 5의 제곱근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다? 5의 제곱근이 뭔지 몰라. 그걸 x라고 할 거야. 뭔지 모르니까 x야. 근데 x를 제곱하면 뭐가 돼야 돼요? 5가 돼야 돼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이 정수 중에서 그 x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2를 제곱하면 4고 3을 제곱하면 9란 말이야. 그럼 2와 3 사이에 어떤 숫자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소수점까지 찾기 힘드니까 x를 이제 우리가 루트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루트 5입니다. 혹은 마이너스 루트 5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뭐 여기까지 문제집이나 교과서에서는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지까지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나요? 네. 그래서 오늘 제곱근의 뜻 그리고 기호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배울 때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다 보니까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뭡니까? 배운 거를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하면 되겠죠? 네. 문제집이나 뭐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로 풀어보면서 제곱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루트 저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